TV라고 또 나왔잖아요. 이제 집안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TV. 그러니까 인터넷 TV를 봐도 옛날 프로그램 그대로 또 하죠. 그런 것이 이제 저런 형태죠. 그냥 뭐 IPTV든 TV든 그냥 똑같이 본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원시적이고 가장 이제 초보적인 형태라고 봐요. 이제 앞으로 진화할 겁니다.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새로운 장르가 출현합니다. 이렇게 다 디지털해 가면서 새로운 장르가 출현해요.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컴퓨터 게임, 온라인 게임. 옛날에 없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요. 또 새로운 비즈니스도 출현해요. 제가 가끔 제 제자들 결혼식 가서 이제 주례를 서요.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주례사예요. 네,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례사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. 뭐 돈은 좀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적절히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도 좋은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계속 또 나오고요.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화 바뀌죠. 네, 우리 사람과 사람 서로 사귀는 법, 같이 생활하는 법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바뀝니다. 이것이 문화 콘텐츠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영화는 어떻게 발전하고 게임은 어떻게 발전하고 각각은 어떠냐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, 콘텐츠와 또 미디어와 이 플랫폼, 이것의 관계, 이것의 통합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린 뭘 해야 되는가 보면은 이게 다 하나로 뭉쳐지면은 우리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집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. 네, 그러던 것이 이제는 웬만큼의 지식만 있으면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있고 우리 혼자 못하면은 몇몇 친구들 모여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여행기 하나 만들어서 한번 출판하고 싶다.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글을 써야 되고 또 전문 촬영 기사 같이 데리고 가서 또 여행지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현상하고 인화해서 또 그것을 출판해야 되죠. 각각이 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우리는 못했습니다. 그러던 것이 이제는 데스크탑에 앉아서 다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. 그것이 문화 콘텐츠를 놓고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. 이러한 개인에 의한 또 개인을 위한 또 개인에 기반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지식을 또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것을 산업화한다 하는 그것을 그 개념을 어떤 나라에서는 창조산업 이렇게 정의를 해요.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산업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산업이 조금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개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창의력을 보태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만들고 그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이루는 산업, 이것을 창조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 디지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결국 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고 또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러한 문화산업, 창조산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을 좀 더 극대화시켜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자면 앞으로 대학도 어떻게 보면 통합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사실 창의력 혹은 창의성 하면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창의성이 뭐냐? 창의성은 어떤 하나로 키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창의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주어진 문제를 굉장히 잘 푼다 하는 거는 저는 창의성은 아니라고 봅니다. 도리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지금 사회 현재 상황과 현안 이슈들을 보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는
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전 창의력의 본질이라고 보고요.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하는 거는 한 가지의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융합적인 교육, 또 개방적인 교육, 또 여러 가지 또 뭐랄까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신축성 있는 또 그런 그 사고력 등등이 다 모여서 결국 거기서 창의적인 그 사람으로 또 거듭 태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렇다면 통합형 인재 부문은 어떨까요? 이제는 옛날과는 틀린 것 같아요. 옛날엔 사회가 단순했기 때문에 그 단순한 문제를 어떤 특정한 전문성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문제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면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.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러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전문성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는가?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. 물론 가끔 천재는 나오겠죠.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군사 기술자이면서 화가면서 해부학자면서 뭐 자연 관찰자이면서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이제는 뭐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그 전문성은 갖춰라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. 그것이 그 두 개가 핵심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? 네, 그렇죠. 상식 플러스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통의 뭐라고 할까요? 어떤 공통의 그 기본적인 지식. 이제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네, 오늘 이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.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원광현 원장과 함께한 디지털 시대 문화 콘텐츠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TV평생대학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